네, 반갑습니다. 뭐든 보고 추천하는 전사실의 추천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안지 설명의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동할게요. 네. 네, 고대 중국으로. 고대 중국 뿅. 네. 고대 중국. 자, 이게 지난 시간에 항우가 나눈 천하예요. 네. 자기가 사실상 천하를 통일하고 자기랑 같이 싸웠던 제후들에게 땅을 이런 식으로 지 맘대로 나눠준 거고, 이 와중에 유방은 이 오지 한중에 처박혔다. 여기까지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유방이 차지한 땅이 이 한중이 의외로 괜찮은 땅인 거예요. 여기가 의외로 괜찮아. 이게 산지가 많다 뿐이지 이게 막 나름 그 식량도 잘 나오고 그 아까 그 동사무소 서기 소화가 까먹었어. 유방의 부하 동사무소 그 서기님이 갑자기 내적 만렙 한중에서 어떻게든 식량 만들어가지고 전쟁 준비를 잘 해요. 그리고 인물이 있었어요. 그 한신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그 초안지 하면은 대표 인물 중에 한신이 있는데 그 한신이 이때쯤에 유방한테 합류를 합니다. 원래는 초나라 장수였는데 항오 장수였는데 항오가 자기를 제대로 취급 안 해줬다. 이제 치속 도위라고 하는 어떤 말단 장수 그걸 시켜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 한신을 이 소아가 유방한테 추천을 하거든요. 이 사람 괜찮다. 써봐라. 눈빛이 다르다. 소아의 추천사. 네. 그 유방이 한번 인터뷰 해보고 대장군. 합격입니다. 갑자기 대장군. 그러니까 갑자기 대장군. 나 인턴이었는데 갑자기 막 무슨 디렉터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초고속 승진.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한신이 한나라의 대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방이 자기를 한나라라고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중에 있으니까. 그렇구나. 아, 그래서 한나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본인을 이제 한나라라고 하기 시작하고 이제 포기하지 않았죠. 보통이라면 여기서 포기할 법도 한데 마땅히 나 원래 관중 왕이었으니까 관중 되찾고 나 고향 폐현으로 돌아갈 거야. 뭐 이런 그 드림을 꾸는 거죠. 베이스가 깔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아의 내정력, 보급력, 정치력 이런 거 그리고 한신의 무력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장량의 어떤 책략 그 트라이앵글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천하 통일의 어떤 기반이 다져지게 된 가슴이 겁니다. 웅장해진다. 그래가지고 이 너무 와중에 재밌어 이때부터. 유방이 이 한중 들어오면서 퍼포먼스를 하나 했어요. 왜냐면 이게 산골이니까 산이니까 길이 되게 좁단 말이에요. 특히 잔도라고 절벽길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절벽에다가 나무로 길 만든 그 잔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도 유튜브에 잔도 영상 찾아보면은 되게 재밌는 영상이 많은데 그 잔도를 자기가 한중에 들어오고 나서 불태워버려요. 그럼 이 항우가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모르겠어요. 얘 여기서 진짜 계속 있을 건가? 그러니까 안 나오겠다. 어디 방에 들어가는데 문을 잠궈버리고 스스로 막 열쇠를 부러뜨렸어.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유방이 항우한테 나 여기서 안 나갈 거야. 안심을 시키네요. 네. 를 보여주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잔도가 하나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잔도 하나만 불태운 거고 나머지 잔도들 중에 살아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쪽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재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힘을 키웠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방이 움직였습니다. 바로 여기 화살표. 이 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명수잔도 암도 진창이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진창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장안이 아마 진창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로 쳐들어가요. 이 잔도를 통해 가지고 진창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단숨에 빼앗아 파죽지세로 관중을 다시 먹습니다. 이 얘기를 빠뜨렸다. 장안이 항우한테 사실 항복을 했었어요. 거록에서 한번 싸운 이후에 그러고 나서 항우가 장안이 가지고 있던 진나라 군대를 다 죽여버려요. 장안만 살려두고. 그러니까 진나라 사람들이 옛날 진나라 사람들이 장안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우한테 배신했는데 자기네 백성들 다 죽여버리는 다 배신자다. 프레임이 생겨가지고 안 좋아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민심과 실력을 갖춘 유방이 나타나니까 그냥 관중이 그냥 다 뺏겨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이쪽이 한중이랑 관중을 다 가져버린 유방이 유력 세력이 된 거죠. 이 땅 다 먹었다고 생각하면은. 근데 이때 그럼 항우는 어떻게 뭐 하고 있었냐? 일단 장량이 갔습니다. 이 유방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관중을 되찾았을 뿐이고 여기서 더 뭐 안 한다. 안심해라. 그러니까 유방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항우가 믿어요. 나이브에 오케이. 근데 그거보다 급한 일이 있었는데 제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항우가 이 워낙 자기 힘, 어떤 카리스마로 다 깔아놓은 애들이어가지고 애들이 틈만 보이면 저기 퉁퉁 튀는 거예요.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우가 이제 제 나라를 그러면은 유방은 뭐 여기까지만 온다고 치고 됐고 나는 제 나라 치러 간다. 순진하네. 네, 순진했죠. 이 와중에 유방이 그냥 동쪽으로 나가요. 여기서 안 머무르고
이제 동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아 유방 너무 좋아. 네. 그래서 유방이 이렇게 막 가는 와중에 항우가 자기가 이제 왕을 이제 세웠었잖아요. 네. 근데 걔를 죽여버려요. 이유는 까먹었습니다. 실수죠. 엄청 자책골이죠. 근데 옛날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있던 민심 없던 민심 다 날라갈 텐데. 그쵸. 네. 민심이 잃었죠. 네. 근데 물론 초나라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항우가 워낙 인기가 많았으니까. 그렇다 해도 길게 보면은 이제 항상 꺼리를 준 거죠. 꺼리. 그러니까 안 그래도 유방 밑으로 이렇게 막 모이고 있었거든요. 항우가 땅 나누기 할 때 네.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들. 저 그러니까 함께 나눠주면 안 돼. 그쵸. 유방한테 붙는 거예요, 자꾸. 아, 항우 치러 간다고 너네? 오케이. 너네 좀 크네? 나도 붙을래. 그러니까 다 붙기 시작하는 거죠. 야, 항우가 황제 죽였다. 제 역적이다. 토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케이. 다 모이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모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불만이 있던 와중에 이제 꺼리가 생기니까 너무 좋은 명분이지. 네. 그죠? 나는 그냥 내가 내 이속 챙기려고 가는 게 아니야. 난 대의 명분이야. 역적 처단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순식간에 56만 명이 모여. 군사가. 우리나라 국군이 한 6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아 이게,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고사성어 책은 예. 좀 초등학생 때 읽어서 뭐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많이 읽고 하면은 네. 그 서양 쪽 역사를 보면은 군사가 막 이렇게 했다 해도 몇만 정도잖아요. 아무리 많아요. 근데 중국 네. 거를 읽으면 맨날 조금 들어가는데 20만 명. 100만 대군 이끌고 애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 근데 스케일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항상 근데 보통 영을 하나 빼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 너무 과장해서 너무 들렸구나. 과장. 아, 뭐 그럴 그래서 수도 있겠다. 맞아요. 56만도 약간 뻥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어쨌든, 네, 기록은 지금은, 그렇다. 네. 제후들이 합심해가지고 1강 항우를 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 의외로 잘 됐다. 빈집이었어요. 초나라 수도 팽성이 그 빈집이었던 거죠. 항우가 이제 제나라 그 반란 수습하러 가 있는 사이에 그 56만 명이 빈집털이를 해요. 하는데 항우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돌아옵니다. 팽성으로. 근데 몇 명으로 돌아왔냐면 3만 명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56만 명을 어떻게 했을까요? 깨부셨네요. 깨부셨어. 박살났어. 깨부셨네. 왜냐면 이 근데 50, 싸움을 진짜 잘한다. 이겨요. 다 이겨요. 진짜 장수네요, 장수. 이게 보면 미스터리한 게 항우는 계속 이기거든요. 뭐지? 근데 마지막에 져. 그쵸. 여기서 교훈. 마지막에 이겨야 된다. 어쨌든 내려오니까 56망이 깨졌는데 왜 깨졌냐면 56만 명은 그 모래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 제각기 입속이 있고 네, 결집이 안 되는 그쵸. 56만이었네요. 그냥 항우가 싫었어로 모인 게 56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우가 막상 나타나니까 도망가기 바쁘지 도망가는 않을까요? 거예요. 예. 소중한 걸 지켜야 되고 꼭 이겨야 되겠다는 그게 없어.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죠. 예, 그냥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나 같아도 도망갔을 것 같다. 예, 아무튼. 56만이 3만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다 흩어지고 이때 유방이 도망치면서 그 아빠가 유태공이라고 했었거든요. 유태공도 사실 태공도 그냥 아빠를 부르는 유 어르신 이런 느낌의 말인데 그래요? 저 몰랐어요. 그 정도로 유방이 건달이었다. 그래서 어쨌든 유태공이랑 유태공의 부인이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그쵸. 항우한테 붙잡혀요. 근데 어쨌든 막 도망갑니다. 근데 이 도망가는 꼴이 어땠냐면은 그 자기 부하 하우영이라고 말 부리는 하우영이랑 자기랑 자기 아들들, 아들 딸들 데리고 전차에 타고 도망가거든요. 근데 도중에 뒤에서 자꾸 항우 군대가 쫓아오는데 마차가 너무 느린 거예요. 전차가 무서워. 느려. 네. 그래서 초조해, 너무. 유방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가는데 너무 느리다. 자기만 빼고 나머지 다 막 하고 자기만 달려간 거 아니야? 자식들 던져버려. 와, 내 이런 미친놈이네. 미친놈이야. 지금까지 좋았던 미친놈이야. 건 취소합니다. 자식을 던져버려요. 가벼우면 빨리 갈 거니까. 왜냐면 자식은 더 낳으면 된다가 논리예요. 이 출산율 0.7을 찍는 이 나라에서 말이 안 되는데 이 부모가 뿌리고 나무 그 자식은 열매인데 열매를 또 맺히면 되는 거고 나무가 있으면 열매 또 맺힌다. 저 정도 해야 그 정도가 되는구나. 와. 그래서 자식을 막 던져버리니까 하우 형이 그때마다 멈춰요. 멈추고 다시 애를 태우고 가요. 그러니까 유방이 또 던져. 하우 형이 또 멈춰. 유방이 막 왜 죽냐고 막 그런데 계속 안 듣고 그냥 와, 에어팟 대박이다. 끼고 에어팟 끼고 노이즈 캔슬. 멈추고 자꾸 올려요. 그러니까 유방도 가다가 안 되겠다. 그냥 그 버리는 게 더 손해다. 그냥 구발 없이 갑니다. 되게 한심하죠. 예, 유방이 이 정도 인물이다라는 걸. 잔인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가 약하다는 게 또 뽀록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라랑 손 잡았던 모든 제후들이 다 다시 또 한나라 그쪽으로 갑니까? 예, 손절하든지 초나라 편의를 들든지 그렇게 돼요. 이제 그렇게 가다가 어쨌든 후퇴를 하긴 하는데
완전 후퇴는 안 하고 여기 성고 형양 성고 여기서 어떻게든 막아요. 여기에서 유방이 진을 치고 항우를 어떻게든 막습니다. 그리고 이 전선이 한동안 이제 고착화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형양 성고 전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전투력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항우는 무조건 이기고 유방은 무조건 지는데 여기서 어떻게 막을 수 있었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방이 여기 관중을 점령했잖아요. 네. 관중에는 소하가 있었어요. 소하가 계속 동서무소에서 일을 잘해가지고 계속 쌀을 보내줘요. 밥을 계속 밥차가 계속 와. 그리고 이 군대가 떨어지면은 군대도 보내줘. 징병해가지고 군대도 잘 보내줘요. 계속 병사 없으면 병사 보내주고 밥 없으면 밥 보내주고. 그런데 항우는 어땠나? 항우는 후방에서 계속 다른 애들이 반란 일으키거든요. 여기 중간에 팽월이라는 애도 있고 뭐 영포라는 애도 있는데 걔가 뒤에서 자꾸 괴롭히니까 보급줄이 계속 끊겨요. 보급 라인도 길어. 그러니까 밥이 오다가 자꾸 누구한테 털 삥 뜯기는 거예요. 밥이 안 와. 군사도 안 와. 그러니까 여기서 묘하게 밸런스가 맞춰집니다. 항우는 겁나 센데 보급이 잘 안 되고 유방은 약한데 보급이 잘 되니까 밸런스가 맞아요. 같이 일하는 그 크루가 이렇게 중요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죠. 이때 세력들은 그냥 거지들이었다는 게 나오는 게 밥이 있고 없고 전투력 차이가 센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네, 할 수 있어요. 밥이 있고 없고가 센 거예요. 그리고 이 영포 이 뒤에서 괴롭혔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또 팽월이 괴롭혔다고 하는데 이 둘을 이 유방이 또 사실 그 챙겨요? 챙겨주는 거죠. 뒤에서 몰래 챙겨주고 막 작전 짜고 회유하고 이런 짓을 유방이 또 잘 합니다. 유방이 계략가네. 네. 그리고 요때 팽월이라는 애도 그 원래 좀 항우한테 불만이 많았거든요. 자기 몫이 좀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묘하게 뜻이 맞아가지고 유방이랑 좀 계속 좀 잘 해나가요. 앞으로도 보면 팽월이 좀 퍼포먼스 끝내주거든요. 이런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잘 굳어집니다. 어쨌든 이 고착화가 되잖아요. 이 전선이 고착화가 되니까 이걸 타파하고 싶은 거예요. 이 균형을 깨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면 되죠.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잘해서요. 잘 싸워서요. 그 유방이라면 항우라면 생각해 보면은 딴 데를 치고 가는 거죠. 그렇죠. 유방은 왠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갔을 것 같아. 항우는 이렇게 가고. 그렇죠. 요게 그렇죠. 맞아요. 딱 항우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계속 여기를 때리고 네. 항우는 전면 돌파하고. 유방은 이렇게 네. 비껴치기를 합니다. 한신을 보내요. 여기 지금 지키고 있는 사이 한신한테 자, 이 위쪽에 이 위나라, 조나라, 대나라, 뭐 제나라, 연나라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너는 여길 쳐라. 나는 여길 막을 테니까 여길 쳐라. 라고 이제 한신의 북벌을 여기서 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한신이 이겼을 것 같은데. 바로 위나라 점령. 위나라 이기고 그 옆에 대나라 점령. 그리고 대나라 점령하고 그 옆에 조나라를 치는데 이때 그 배수진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네. 뒤에 강을 뒤에 두고 싸우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신이 원조로 보여줘요. 배수진이 원래 이제 금기거든요. 뭐 그 병법의 금기래요. 나중에 이제 고중량 초안지에서 다루시고요. 근데 배수진 하면은 그 저희가 배수진 할 때는 죽을 각오로 싸운다.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처음에 고르잖아요. 배수진을 친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배수진을 치면은 누구나 자기를 바보로 본다는 거예요. 그 제일 해선 안 되는 전략이 배수진인데 한신이 배수진을 치니까 적장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제 안심하는 거죠. 그쵸. 바보짓을 하네 제가 쳐들어갑니다. 그럼 사람이 이게 딱 쳐들어왔을 때 이제 미리 준비해둔 애들이 있어서 걔가 빈집을 터는 전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진은 이기려고 배수진을 치긴 쳤는데 배수진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속임이. 그쵸. 배수진을 유인해서 다른 걸로 이기려고 배수진을 친 거죠. 그래서 배수진이라는 말이 와전이 돼 있다. 근데 항우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항우가 이제 한신이 북벌 가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한신이 위에서 막 퍼포먼스 좋게 다 점령해 나가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항우는 아까 말했던 영포 그리고 뭐 제나라 이런 데 신경 쓰느라고 막 이렇게 한신을 견제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제나라라는 나라가 한신이 그 난리치고 있는 지역이랑 초나라 사이에 있어서 그러니까 범퍼를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그 신경을 안 썼다.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자충수가 되죠.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선고 전선이 계속 이제 피를 튀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항우가 계속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치니까 어쨌든 이제 우주 방어를 하고 있어도 조금씩 깎여 나가는 겁니다. 깎여 나가다가 이 형양이랑 성고의 그 공통적으로 통하는 오창이라고 하는 창고가 있었어요. 왜냐면 진나라의 창고인데요. 진나라의 식량 창고? 옛날 진나라? 그 로스트 테크놀로지 같은 거죠. 그 밥통이 거대한 밥통이 있는데 안 상하는 밥통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그냥 창고가 아니라 옛날에 뭐 땅을 지하를 깊게 파가지고
선을 하고 건조하게 해가지고 쌀을 보관하니까 몇 년이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냉장고, 엄청 거대한 밥 냉장고가 사이에 있었는데 그 항우가 가만 보니까 유방 얘네들이 여기서 밥을 자꾸 공급받거든요. 그러니까 밥줄을 끊어야지. 밥줄을 끊었어요. 유방이 밥줄이 끊어지니까 이 내일 밥 뭘 먹이지? 이렇게 밥을 뭘 먹이지? 그래서 항우한테 강화 요청을 해요. 우리 화해합시다. 항우가 약간 솔깃하거든요. 왜냐면 자기도 좀 힘들었거든. 그쵸. 그래서 치느라 그래 유방이 뭐 그렇게 나온다면은 우리 한번 쉴까? 이랬는데 범증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이기고 있는데 계속 쳐야 된다. 그러니까 유방이 더 몰리는 거죠. 나 지금 항우한테 이대로 죽겠다 이랬는데 유방 부하 중에 여기기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 이 남원 땅에서 그 아까처럼 왕의 후손을 찾아내가지고 지금 아직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왕으로 봉해가지고 아군을 늘리자. 우리 편을 늘리자. 전략을 짜요. 그 장량이 여기기가 가고 나서 유방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장량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소리냐. 밥 먹는 중이었거든요. 젓가락 들고 하나하나 그 열변을 토해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주군은 안 돼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거예요. 저는 대표가 뭘 하려고 그랬어요. 회사에서 대표가 뭘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팀장이 들어가가지고 젓가락으로. 방금 역 팀장이 뭐라 그랬어요? 역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젓가락 뺏어가지고 저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그 네.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그 옛날에 주나라 옛날에 그 중국에 있었던 주나라의 그 위대한 왕들과 지금 유방이랑 비교를 해요. 그 주나라 왕은 이렇게 해서 그 여기기가 말한 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넌 안 돼? 주군은 그렇지 않잖아요. 막 되게 건방지게 젓가락으로 막 휘저어대면서 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유방이 아차 해가지고 장량의 조언을 들었다라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고중량 초안지에서 들으시고요. 그래도 유방은 주변에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들어줄 수 있다. 그걸 듣잖아요. 네. 역시 리더는 이래야 합니다. 항우는 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할 것 같아. 맞아, 아예. 말을 못해. 그리고 항우가 그게 심했대요. 가족 경영. 아까 항시 계속 나왔잖아요. 가족들 챙겨주고, 아니면 자기 어릴 때 친구들만 챙겨주고. 그러니까 그 외에는 못 믿었거든. 근데 유방은 그게 아니야. 처음 본 한신도 대장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차이가 있었던 거죠. 역시. 이제 그런 배워야 돼, 점은 이런 배울 점을. 부분이 있다. 비록 자식은 버릴지언정.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하냐. 유방은 나라를 통일시켜서 본건제 안 하고 지방관을 보내. 내가 임명한 지방관을 보내서 다스리는 약간 중앙 집권제도 비슷한 걸 하겠다를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어쨌든 장량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중국의 중앙 집권화가 좀 일찍 이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범증 때문에 강화가 삑살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방 측에 진평이라는 또 그 악랄한 신하가 있었거든요. 그 신하가 나한테 좀 공작금을 돈을 좀 주면은 내가 항우 진영에 독을 퍼뜨리겠다. 오, 믿을만한 걸까? 아무튼요. 항우 진영에 독을 퍼뜨리겠다. 그러니까 유방이 그 자리에서 그냥 4만금 줘요. 그러니까 오늘날 돈으로 7천억 정도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왜냐면 이때 죽을 둥 말둥이니까 왜냐면 항우가 계속 치는데 강화는 불발됐고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진평이 뭐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원래 그 진평이 요구한 것보다 더 준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되겠어? 딱 대장부야. 4만금 주면서 속으로는 이제 어떻게 좀 해방 어떻게 이러면서 약간 진평이 이 소문 계략 이런 거에 특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을 내고 막 스캔들 부리고 여러 가지 뇌물 주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범증이 잘려요. 아까 그 범증 초나라의 유일한 브레인 X 잘려요. 그러니까 범증이 돌아가다가 화병이 났는지 그냥 죽어요. 귀향 중에 객사. 그래가지고 유일한 브레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없어짐으로써 좀 반쪽이 됐다. 근데 좀 치사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그렇게 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항우는 셌으니까 유방이 또 도망칩니다. 또 졌어 이거죠. 그래가지고 항우는 왜 이렇게 센 거야? 됐어요, 진짜. 이 와중에 이제 도망칠 때 이 포위된 상태였거든요. 평양성에서 포위된 상태에서 도망치려고 하니까 그냥 도망치면 바로 죽잖아요. 포위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어디로 어떻게 도망치지 그러면? 유방의 신하 중에 또 기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짜 유방으로 변장을 합니다. 와. 그리고 거기서 부녀자 2,000명 정도 뽑아요. 네. 병사 옷을 입혀서 그 가짜 유방이랑 가짜 가짜 병사들을 병사들이 만들어서. 동문으로 나와요. 아, 그 사이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 초나라 군대들이 그 가짜 유방을 막 치니까 그 난리가 난 중에 유방이 슬쩍 이제 장량 진평이라서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좀 불쌍하다. 불쌍하죠. 거기서 죽었던 사람들은 다 부녀자 뽑았다. 네. 그리고 어쨌든 기신은 화형당해요. 자기 한번 그 기세를 한번 보여주고 항우한테. 그리고 이제 화형을 당하고 와 대박. 그리고 이 형양성을 남아서 끝까지 지켰던 주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동안 그 형양성이 함락을 안 당했어요. 이 주가라는 사람이 잘 버텨가지고. 근데 훗날에 이제 또 이 사람도 끓는 물에 삶아져서 죽습니다. 너무 좋았네. 유방이 그 부하의 목숨을 대가로 해가지고 형양성을 탈출한 거죠. 근데 도망갈 때 어떻게 했냐? 만약에 저 같았으면은 자기 본거지 관중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가요. 왜 그랬을까요? 완 쪽으로 가요. 정말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은 관중으로 가면 항우가 그대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로 도망친다? 내가 짱인데 짱이 밑으로 도망친다? 그러면 항우는 갈림길에 설 거 아닙니까? 여기를 치든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칠 거면 차라리 또 빠꾸하고 말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두 개를 치든지 여기 한쪽을 치든지 어쨌든 남는 게 있잖아요. 이러면은 얘가 남든 관중 땅이 남든 그러니까 뭐 그렇고 뒤에 한신도 있고 이러니까 밑으로 이게 아주 묘한 수였는데 이게 아주 그 유방을 좀 살렸다. 네. 그리고 이 와중에 아까 말했던 주가가 어찌어찌 형양 성고를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이렇게 바빠지는 와중에 아까 말했던 그 팽월이 후방을 또 열심히 교란해 주는데 이때 그냥 너무 세게 일어나는 바람에 항우가 여기 신경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번 팽월을 쳐야 되겠는 그 순간이 온 거죠. 이 팽월이 자꾸 항우한테 가는 밥차를 습격했거든요. 항우가 좀 미치는 거죠. 팽월을 치기 위해서 포위를 풀고 동쪽으로 가는데 그 순간에 유방이 어떻게 했다? 귀신 같은 타이밍으로 돌아왔어. 이때 팽월이 그 난리 안 쳐줬으면은 유방이 진짜 끝날 뻔했는데 어쨌든 팽월의 그 퍼포먼스 동안에 유방이 돌아왔다. 근데 항우가 생각보다 빠르게 팽월 사태를 진압해요. 팽월을 진압하고 다시 엄청난 기세로 평양을 함락하고 성고를 포위해요. 진짜 초인이네. 네. 유방은 이때 또 막 겁나 짜증나는 거죠. 나 또 졌어 나. 그리고 막 머리 막 아파 죽겠는데 이때 마침 한신이 여기 수무라고 하는데 주둔을 해 있었거든요. 유방이 이때 그 밤에 수무로 들어가요. 그 밤에 몰래 한신이 자는데 한신 방에 들어가가지고 병사를 부릴 수 있는 병부랑 관인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훔쳐서 나와요. 그리고 한신이 모아놨던 군대들을 자기가 훔쳐가지고 돌아갑니다. 이야. 그러니까 한신이 자기 부하인데 자기 부하 병사를 훔친 거예요. 이게 좀 웃긴 건데 한신이 이때 제나라를 안 치고 있었거든요. 다 정벌해 놓고 제나라를 안 치고 그냥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방은 좀 불안했던 거죠. 한신이 너무 세졌다 이거. 그러니까 그냥 뺐었어요. 뺐으면 할 말도 없잖아요. 원래 자기 병사인데. 그렇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뺐었다. 그랬습니다. 이때만큼은 아마 한신이 유방보다 더 셌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성고가 이미 함락이 되어 있었고 한나라는 그냥 항우가 그대로 밀고 오면 끝나는 상황이 됐어요. 그냥 관중으로 가는 길까지 뻥 뚫려 있어서 그대로 초안지가 끝날 상황이었는데 이때 누가 또 뭘 해줬을까요? 글쎄요. 지금까지의 일이 또 반복이 되거든요. 팽월이 또 근데 각설이 같아요. 팽월이 또 잊을만하니까 잊을만하니까 또 항우를 계속 건드려주고 또 왔어. 예.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근데 이번에 또 막 미친 듯이 해가지고 이번엔 17개 성, 상당히 넓은 규모입니다. 이걸 점령을 해요. 옛날 양나라 지역을 17개를 점령해가지고 항우가 또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막 치러 가요. 그래가지고 한나라가 또 위기를 넘기고 유방은 또 성고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항우가 또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방이 성고만 점령하고 성고 동쪽으로 이렇게 점선이 돼 있는데 여기만 방어선을 치고 평양은 내준다. 여기가 평양이고 여기가 성고라면은 요 사이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싸운다. 요 전술이었는데 이때 역익이 아까 그 역팀장님 역팀장님이 와가지고
안 된다. 지금 효양성을 놓칠 수 없다. 지금 놓치면 다시는 못할 것 같고 효양이랑 오창 아까 그 창고 그 냉장고 진나라 냉장고를 수복을 하는데 이때 항우가 부하 조구라는 부하를 효양에 남겨두고 팽호를 치러 갔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구한테 뭘 당부했냐면 지키기만 하라고. 괜히 나가서 싸우지 말고 나 올 때까지 잘 지켜 이거였는데 유방이 욕을 찰지게 잘해가지고 나갔구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겼어. 오. 유방이 처음으로 항우를 제대로 이기거든요. 오. 그러니까 막 갑자기 이 그동안 한번 모았던 원기옥이. 그쵸, 사기가 한번 회복이 되면서 전쟁은 기세지. 네,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 각이 서면서 역이기 아까 그 역 팀장님이 좋아 이대로 제가 제나라를 우리 팀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제나라는 초나라랑 바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나라까지 점령이 되면은 위에 다 우리 거고 그러니까 여기 한나라 여기 그 북벌한 지역 제나라 초나라 완전 샌드위치 쌈 싸먹기 가능하다. 제나라 제가 한번 영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출발시켜요. 근데 그때 제나라는 그냥 중립을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한신이 제나라 칠까 말까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기가 가가지고 제나라 그 제왕인 전광한테 온갖 가문이설 말빨 해가지고 논리를 펴요. 넘어가. 역 팀장님이 그 영업에 재능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전광이 급기야 여기기를 막 귀한 손님으로 우리의 나라의 미래를 알려줄 귀한 손님이다 모시기에 이르러요.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당연히 이 지경이 되니까 한신도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나라 칠까 말까 이러고 있었는데 한신 부하 중에 괴철이라고 사람이 그냥 쳐요. 그래서 그냥 제나라 쳤어요. 어머? 그러니까 제나라는 이미 우리 편인데 그 제나라 쳤어요. 아까 그 제나라 제왕 전광이랑 여기기는 다른 도시로 도망쳤는데 그 여기기 역 팀장님 뭐가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삶아 죽여져요. 대박이다. 삶아 죽여져요. 여기서 여러 가지 그 한신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한신이 왜 그랬을까 알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 제나라를 그 수하로 두는 것보다 내가 그냥 제나라 먹고 내 거 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광이 빡치고 여기 삶아 죽이고 초나라한테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 용저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초나라의 소항우라고 불리는 못지않은 장수가 있었는데 20만 군대를 데려오거든요. 이걸 한신이 그냥 이겨버립니다. 이겨버리고 어쨌든 제나라까지 한나라 땅이 되긴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여기기가 죽고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었고 한신이 요 위쪽을 다 먹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3세력. 세력이 센데? 그쵸. 커졌죠, 엄청. 원래 그냥 그러면 가만히 또 놔둘 수 없잖아요. 별동대로 그냥 한번 해봐 보낸 건데 뜻밖의 커져버렸다. 그 사내 스타트업이었는데 분사해야 된다. 너무 커졌어. 그 본사보다 매출이 높아. 이 상태에서 한신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방한테 갑자기 나 제나라 정벌 했으니까 제나라에 임시 왕 시켜주세요. 유방이 어떤 기분이었어? 유방의 심리를 20자로 표현하시오. 저 새끼 봐라 죽여야겠군. 그쵸? 왜 이래? 네. 위험하잖아요. 네, 빨리 갑자기 없애야지. 내 회사 지분을 막 먹으려고 그래. 네. 근데 장량이 이때 또 조언을 하거든요. 아니라. 지금 한신이 우리보다 세니까 기분 적당히 맞춰줘라. 그래서 더 센 놈을 이겨버리면 되죠. 유방이 이제 웃으면서 힘들 때 웃어야 인류다. 웃으면서 무슨 임시왕이야. 진짜 왕해. 그러면서 이제 왕의 책봉을 합니다. 한신이 꼬부려야 될 때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몰랐다. 나중에 그래서 한나라 통일되고 이렇게 돼요. 토사고팽. 어쨌든 조구 아까 그 형양성 지키려고 했던 조구가 욕배틀로 죽고 그리고 성고 형양성도 다 함락당했으니까 항우 당연히 빡치죠. 그래서 다시금 돌아옵니다. 근데 유방은 이미 좀 알고 있었죠. 항우가 2번 이상 겪어봤잖아요. 항우 돌아오는 거를.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때 유방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성고랑 형양은 이제 모르겠고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밥통. 그 오창. 진나라 밥통 오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오창이 오창. 그 광무산이라는 산을 끼고 있었는데 그 광무산에다가 진을 쳐요. 거기서 우주 방어를 하면서 밥통에 있는 밥을 계속 끓여 먹습니다. 좀 항우가 이제 약간 질려요. 이게 뭐야? 그래서 광무산을 다시 포위를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요새를 하나 세우고 이제 거기를 뭐 초성,
그리고 한나라가 세운 요새를 한성 초성 지금도 그 자리가 남아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사이를 골짜기를 하는 사이에 두고 한성과 초성이라고 불리는 그 위에서 이제 계속 욕 배틀을 하는 쇼미더머니를 거기서 찍고 있는 쇼미더 밥통 막 이렇게 네. 찍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광무 대치, 어. 광무산 대치라고 하는 사건인데 이때 그 중국에서 제일 센 황제 후보 넘버 1, 2가 욕 배틀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웃긴데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항우가 욕이 안 먹히는 거예요. 유방이 건드리니까 욕이 얼마나 셌겠어요. 욕이 안 먹혀. 말빨이 딸리는구나. 그쵸. 그래서 어떤 수를 쓰냐면은 자기가 아까 유태공 유방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재단을 높이 쌓아가지고 그때까지 잘 계속 보이게 갖고 데리고 있었던 거고. 몇십 년을 데리고 있었던 거네. 그쵸. 그쵸. 몇 년. 어. 이게 몇 년 사이의 몇 일이에요. 년. 초안지가. 그래서 단을 쌓고 그 아빠를 올리고 협박을 해요. 죽여버리겠다. 항복 안 하면.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은데. 그쵸. 그 유방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우리 아버지 삼겠다고 삶으면 나한테도 국물 한 그릇 줘. 갑자기 분위기가 고워요. 그 왜냐하면은 장르가 고워요. 아까 둘이 의형제라 그랬잖아요. 누구라고 영자라 그랬죠. 항우랑 유방이 의형제였어. 아. 그러니까 너 우리 아빠 죽이면 네 아빠 죽이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네가 그러거든 그냥 나도 국물 하나 줘. 어차피 너랑 나랑 똑같은 놈이니까. 이게 되게 무섭고 경악스러운데 웃겨요. 이 멘트가. 근데 이때 유방이 미친놈이네. 이 말을 하고 나서 말이 세다 진짜. 돌아와서 눈물찍.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쩌자고 건달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돼가지고 막 눈물 펑펑. 유방 대박이네. 네. 그랬는데 향후도 계산해 보니까 이거 괜히 해봤자 손에 아무런 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했어요. 항우가 어떤 날은 야 우리 1대1로 뜨자. 지금 우리 이렇게 하니까 답답해서 안 되겠다. 그냥 우리 1대1로 그 맞짱 뜨자. 그럼 무조건 자기가 이기기도 하고 유방이도 무슨 생각이었는지 근데 그게 공평하긴 한데. 내려와요. 내려와서 욕 배틀 또 욕을 겁나 날려. 근데 이때 항우가 그 석공수를 숨겨놓은 거예요. 활을 쏴. 유방이 맞았는데 안 죽어요? 안 죽겠지. 안 죽어요. 안 죽어야지. 안 죽어요. 겁나 아프고 심한 부상이었는데 그냥 안 아픈 척 그 진지를 한번 이렇게 하하하 웃어야 인류. 와. 웃으면서 자기 그 회사 한 바퀴 돌고 돌아가요. 돌아가서 미치겠네. 겁나 확실히 회사 경영을 할 줄 안다. 인기를 어떻게 얻는지 알아. 그래가지고 평양 선고전선을 어떻게 유지시키는 와중에 이제 관중에서 이렇게 쉬면서 그동안 그 말단 사원들이랑 이제 술 한번 먹고 회복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는 사이에 항우한테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기가 이제 제 나라 구원하라고 보낸 용저가 한신한테 깨졌다는 거예요. 아까 걔. 그러니까 멘붕에 빠지는 거죠. 한신이 그렇게 셌나? 그러면은 한신하고 손을 잡을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신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동맹을 해서 우리 유방을 치자. 그리고 뭐 땅을 어떻게 나누자. 뭐 이렇게 했겠죠.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쵸. 한신의 부하 중에 또 괴철이라고 있었거든요. 이제 괴철이 그냥 이걸 잘 이용하면은 천하 3분, 천하를 셋으로 나눠서 우리도 한따까리 할 수 있다. 근데 한신이 또 세가 완삼. 멍청하게 거절해요. 나 한나라의 신하다. 감각이 없는 거죠. 안 했을 것 하려면 같았어. 제대로 하던지, 하려면 왕까지 한 마당에 한번 땡기려면 제대로 땡기든지 어설프게 땡겼다가 나중에 화를 맞게 되죠. 어쨌든 그래도 천하 3분이 안 되고 그 한나라가 초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이 모양새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유방이 다쳤잖아요. 그리고 항우도 좀 힘이 약해졌어. 그러니까 둘이 서로 이제 좀 힘든 그쵸. 이제 모먼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휴전하자. 둘이 휴전을 하게 돼서 이때는 휴전 말려줄 범증도 없고 휴전하자가 돼가지고 서로의 나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대치를 풀고 얘는 관중으로, 얘는 팽성 서초로 가는 와중에 장량이 갑자기 야 추격해야 됐다. 휴전이 뭔 소용이야. 지금 아니면 없어. 회군합시다. 네, 지금 아니면 없어. 그치. 나이스 타이밍. 그렇죠. 항우는 어차피 다시 올 건데 우리가 다시 항우를 이 정도로 지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격해요. 항우는 또 빡치죠. 뭐야? 쉬자고 했으면서 왜 분명히 휴일이라고 했는데 왜 출근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는데 이때는 이제 그냥 안 가요. 한신한테 같이 가잖아요. 유방이. 그리고 팽월한테도 같이 가자 그러고 이때 영포가 밑에서 또 치고 있었거든요. 영포한테도 같이 가자 그러고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가서 항우 뚝배기 깨자.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흑백이 되죠. 이제 문제는 뭐냐? 팽월이랑 한신한테서 연락이 거절? 없네. 연락이 없어. 그래서 유방 혼자 항우와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항우가 이깁니다. 부들부들. 예. 근데 이미 대사는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항우의 마지막 승리였어요. 마지막 승리였고, 근데 장량이 또 조언을 해가지고 죽은 왜 이러십니까? 어? 뭘 줘야 도와주지. 그냥 도와달라 그러면 왜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뭐 왕으로 책봉한다든지 땅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당근을 던져줘요. 제발 좀 와줘. 그러니까 그때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신, 팽월, 유방, 뭐 영포 오, 다 모여서 항우를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제 어벤져스죠. 네. 그래가지고 쳐요. 이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도적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뭐가 있어야 움직인다는 것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항우가 어떻게 도망쳤을 때 보니까 28명만 남았어요. 28명이요? 자기 부하 28명만 남았어. 그래서 왜냐면은 결국에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항복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끝까지 싸웠어. 아 끝까지 항우는 싸웠어요? 끝까지 싸웠어요. 그 부하들이 막 도망쳐서 후위를 도모하자 막 하는데 그런 거 없다. 가오가 있지. 가오가 이거. 가오를 살리고 죽음을 얻었습니다. 유방이 마침내 항우를 죽이고 한나라 예! 천하통일 드디어 지금 끝나서 좋아하시는 거죠? 아니, 어쨌든 유방은 천하통일을 하고 한나라는 오늘날 중국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는 거. 근데 유방 이후에도 한나라가 좀 안정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 다른 민족이었고 다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한 나라야, 하나의 나라야 라는 그 의식을 가지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죠.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중국 사람들 민족 이름이 한족이잖아요. 대표적인 민족 이름이 한족이고 뭐 한자, 한문 다 한나라 이름이 붙어 있는 게 다 이때 이때의 영향인 거예요? 유방이 한나라를 통일을 해가지고 잘 안정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한나라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오래된 그 그쵸. 역사잖아요. 기원 뭐 전 역사인데 너무 재밌어요. 이거를 아직까지도 텍스트로 이렇게 세세하게 저희가 되게 디테일하게 알 수 있잖아요. 세세하게 알 수 있었던 점에서 굉장히 재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하고 이거 초경량 하니까 되게 읽어보고 싶어요. 진짜 편지, 길게 자세하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은 네. 성공. 역시 그리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마무리 에필로그 개념으로 하자면 되게 이게 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읽히고 사랑을 받고 여기 캐릭터들도 많이 이렇게 되고 그러는 건데 역시 초한제의 주인공은 유방이다. 유방이죠. 너무 분명하게 그 빌런이 딱 안타고니스트가 딱 이렇게 딱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으면서 이쯤 오면 여기가 기승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들었었어요. 이 역사기 때문에 네. 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 구조와는 좀 다르죠. 근데 너무 어쨌든 재밌어. 요약을 하자면 유방은 계속 지고 계속 도망치고 그게 너무 재밌고 인간적인 이상한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주인공이잖아요. 항우는 계속 이기는데. 이기는데 마지막에 몇 번 지고 끝났어. 그래서 유방 같은 사람이 되자. 자식은 버리지 말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